리모델링 공사해야 하는데. 슈퍼카펫 인테리어 그룹 있잖아. 슈퍼카펫 나무바닥 5데이 케비넷 윈도우 S라인 디자인 건축 등 3개의 계열사 3만 스퀘어피트 창고식 초대형 인테리어 매장에 자체 인벤토리 스택 있고 LA, 베일리, 사우스베이, 오렌지 카운티 4군데 매장에 나도 외운다 슈퍼카펫은 엄마. 한인사의 공신력 최고 최대 초대형 인테리어 그룹 슈퍼카펫. 깜빡했네. 모녀가 역시 천재야.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모든 것 슈퍼카펫 인테리어 1888-577-8989 1888-577-8989. 트랜스미션 하면 리 트랜스미션 605와 10번 프레이가 만나는 곳 별리안교통 25년 경력의 트랜스미션 전문 메케닉. 미끄러진다, 잘 나가지 않는다, 힘이 없다, 빨간 오일이 샌다, 체크 엔진 라이트가 켜졌다. 리 트랜스미션으로 가세요. 잘 고쳐드립니다. 트랜스미션 하면 리 트랜스미션. 사우니 125소 616-452-1204 멤버 오브 아트라 616-443-0034. 중앙일보 수요일 경제면 쿠폰으로 할인 혜택도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가족의 웰빙을 준비하는 아시슈퍼입니다. 10월 한 달 4주간 펼쳐진 아시안 푸드 페스티벌 마지막 주. 그래서 더 알차고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고시가리 품종의 최고의 쌀 김마이 골드 햅쌀 한 포에 14불 99. 아씨 꿀먹은 생강, 모과, 유자, 대추, 매실, 석류차가 한 병에 4불 99. 365일 신선한 웰빙 야채부. 마지막 여름과일 대축제. 파란 자두, 빨간 자두, 딸기, 허니듀, 수박, 포도, 가야멜론 등 여름과일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가주산 네이블 오렌지, 섬유줄과 비타민C가 가득해서 감기 예방, 피로회복에 단연 최고. 한국의 가을바다를 항공 직송으로 싱싱함이 살아있는 생선부. 알이 꽉 찬 살이 가득한 연평도 가을꽃게. 한 마리 한 마리 낚시로 잡은 알배기 생태. 한 마리만 먹어도 스태미너 짱. 전남 고흥 뻘낙질. 오시는 한 분 한 분 아시슈퍼의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체 프로퍼티 전문 김88닷컴입니다. 트래픽이나 파킹 문제 때문에 부동산 사무실로 오시기가 어렵죠? 전화로 하십시다. 213-382-7171 382-7171 전문가들이 쉽게 특별 상담해드립니다. 213-382-7171 샤워의 드라이까지 가끔 내 머리인 것조차 잊을 수 있는 하이머. 사람 머리와 똑같은 하이머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내추럴 프로젝트는 이런 의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자연스러움의 끝에 도전하세요. 하이머 내추럴 프로젝트. 문의는 213-387-4466. 네, 이브닝 포커스 아메리칸 매거진 시간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죠. 임상우 변호사와 함께하는 임의법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스튜디오에 임상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요즘 감기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들 그러신 것 같아요. 건강에 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저희가 E2 비자에 대해서 비자의 E2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투자 비자, 다시 말하면 E2 비자에 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 이유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E2를 신청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신중을 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불경기이기 때문에 E2보다는 학생 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시도하시다 실패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E2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 E2 신청에 관해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실질적인 신청 방법과 그리고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려 E2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2 인플로이는 투자해야 받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E2 투자자 신분에 관해서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을 몇 가지 모아 답변해 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추가로 최근 이민 핫 이슈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마이클 초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은 한국 등 7개국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11월 17일부터 시행하게 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무비자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번엔 무비자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무비자가 시행이 될 경우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미국에서 하셔야 되는 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할지에 대해 좀 더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E2 비자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 이슈 무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그렇다면 무비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비자가 시행이 되면 미국 비자가 없이도 미국을 90일 동안 방문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네. 하지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한 경우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없다고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말은 미국에 들어와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 비이민 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하시거나 이민국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네네. 다시 말하면 무비자로 입국을 하신 분은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한국에서 비이민 비자를 신청해 받고 미국에 들어오시거나 이민 비자를 또 대사관에서 받고 미국에 들어와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무비자 시대가 돼서도 방문 비자가 유효하신 분들은 방문 비자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할 수가 있을 걸로 봅니다. 네. 하지만 방문 비자가 없는 분들이 무비자 시대에 방문 비자를 새로 신청해 받아 미국에 들어와 신분 변경을 하거나 영주권 신청을 하는 건 비현실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비자 시대가 오면 미국에 들어와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되는 경우의 분들은 처음부터 다른 합법적 비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셔야 하는데 어떤 합법적 비이민 신분이 가능한지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틀려질 걸로 봅니다. 그렇죠. 네, 주로 한국 분들이 많이 받는 비이민 비자 중 투자, 종교, 취업 또는 학생 비자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중 학생 비자를 빼고는 상황이 허락하시는 분들만 받을 수 있는 비이민 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투자, 종교 또는 취업 비자를 받으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학생 비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대처를 하시는 게 무비자 시대에 미국에 들어와 신분 변경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미 대사관을 통해 학생 비자를 받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도 잘 선정하셔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잘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게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경험이 많은 미국에 계신 이민 전문 변호사분들은 성공률을 높일 수 있게끔 좋은 학교도 권해드릴 수 있고 아는 노하우로 성공률이 높아지도록 도와드릴 수도 있으니 한국에서 학생 비자를 받으실 분들은 경험이 충분한 미국에 있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보시는 게 학생 비자를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민 이슈로서 오늘 17일부터죠. 17일부터 무비자 시행이 이제 한국과 미국 간에 있어서 또한 다른 7개 나라에서 비자 면제 조치를 받아서 17일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민 이슈, 이 무비자 이민 이슈가 아주 우리 한인 커뮤니티 사회에 있어서는 아주 빅 이슈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들이 잘 유지가 돼야지 또 이 무비자 시행 이후에 여러 가지 뭐 법을 어긴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 무비자가 또 외부가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국제적인 망신도 살 수 있고 그렇죠. 하는 거니까 자, 이 무비자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잘 살려가지고 좀 좋은 의도로서 이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은 현재 이브닝 포커스 아메리칸 매거진 임상훈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민법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투자 이민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LA 현재 시간 7시 38분입니다. K타운 올림픽 교통요지에 클라리온 호텔이 오픈했어. 클라리온 호텔? 싹 리모델링한 130개 객실이 있던데 연회장도 250석이나 돼. 호텔 내에 일식당 있고 1분 거리에 한식 패스트푸드도 있던데. 예쁜 풀장과 가든이 있어서 야외 파티, 결혼식, 칠순, 돌잔치 하기에 딱이야. 돌잔치 클라리온서 하면 되겠네. 프리 와이어리스, 프리 파킹이라 편리함 역시 최고입니다. 클라리온 호텔 123-385-7141 톨프리 888-385-9889. 딸아이를 데리고 처음으로 필드를 나갔다. 10년쯤 후엔 박셀이나 미셸 위처럼 자라줄 수 있을까? 다행스럽게도 골프를 너무 재밌어한다. 아들 자랑하던 친구 녀석들 두고 봐라.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니. 당신의 가족사랑 올림픽 골프가 함께합니다. 골프가 좋다. 필드가 좋다. 올림픽 골프. 미스터 피자에 가시면 감자말이 통새우를 함께 즐기는 시푸드 아일랜드, 매콤한 한치가 한가득 한치골드 고추장 소스, 고구마 무스와 감자의 조합 포테이토 골드, 새우와 피자의 만남 슈림프 골드 등 최고급 피자와 이태리 정통 스타일 파스타가 여러분 입맛을 행복하게 해드립니다. 여성을 위한 피자, 미스터 피자에서 진정한 피자를 즐겨보세요. 테이크아웃 피자는 주중 20% 할인, 배달은 하지 않습니다. 213-738-0077, 738-0077. 그녀는 오렌지를 좋아한다. 그녀는 가루를 바른다. 코리아나 큐어리스트 비타민C 파우더 에센스. 너무 좋죠. 피부가 나이 같지 않다는 말 들으면. 자인이 피부를 생기롭게. 우리나라 여자 피부는 세계가 알아준대요. It's world class. 자인. 213-388-1210. 11월 22일은 사랑의 바자에 가는 날. 우린 모두 유가와 알렉산드리아 앞으로 간다. 연말 불우이웃 돕기와 어려운 경제 탈출의 쇼핑 찬스. 미주 한인봉사단 주최 중앙일보 중앙방송 후원 사랑의 바자회, 프리미엄 청바지 유명 의류 및 좌파, 쌀, 김치, 라면 등 식료품, 명사가 기증한 고급 도자기, 한국화 작품, 소장품 경매, 경품 행사 및 마술쇼, 사물놀이, 힙합 공연, 풍선 이벤트. 11월 22일 잊지 마세요. 행사 문의는 213-368-2590. 1등 회사 3호 관광의 추수감사절 연휴 특선. 바닷가 바로 앞 최고의 하얏트 호텔 오션뷰로 모시는 하와이 3박 4일 4박 5일. 순백의 해변 마야 문명과 어우러진 카리브의 천국 멕시코 칸쿤은 최고의 5스타 리우 칸쿤 호텔로 모십니다. 리노 최대의 리조트, 가장 비싼 너겟 호텔로 모시는 레이크타우 스키. 또한 스위스 알프스를 능가하는 최대 규모의 맘모스 스키는 3호만이 스키장 바로 안에 숙박합니다. 그 밖에 모뉴멘트 파웨로스, 샌프란시스코 나파밸리, 그랜드 캐년 세도나, 기차여행 등 최고의 호텔, 최저의 가격으로 모십니다. 역시 추수감사절 연휴도 3호가 제일 잘합니다. 예약을 서두르세요. 3호 관광 427-5500, 427-5500. 안녕하세요. 무라사키 자스민입니다. 스시맨 샘초입니다. 스시맨 로렌스 리입니다. 스시맨 니콜라스 형입니다. 무라사키가 여러분을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는 무라사키 아로마 센터 2층에 위치한 무라사키, 언제나 기억해주세요. 전화번호는 13-365-9631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가고 싶은 한의대 1위 사우스베일러 한의과대학 2009년 겨울학기 신입생 모집. 미주 최다 90여 명의 교수진, 임상교수 20여 명, 한 달 2,500여 명의 환자도 치료하는 미 최대 규모의 가장 가고 싶은 한의대 1위 사우스베일러 한의대. 한의학 박사와 석사를 한 곳에서 취득할 수 있으며 한의학을 원하는 고교 졸업자나 대학 중퇴자를 위한 학위 취득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경영과학대학도 있습니다. 명문 사우스베일러 한의대에서 명예의 꿈을 이루십시오. LA 캠퍼스 213-738-0712, 애너하임 714-533-1495. 네, 여러분께서는 임상우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민법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메인 토픽이죠. E2 비자에 대해서, 투자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2 정말 많은 분들이 E2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간단히 E2 신분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E2는 비민 신분, 비자 신분으로 미국 사업체에 투자를 해 받는 비자 신분을 말합니다. 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E2 인베스터, 투자자 신분을 말하죠. 추가로 E2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E2 인플로이 신분이라는 것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E2 투자로 E2 신분을 받는 게 조심스러운 일일 수 있기 때문에 E2 투자자로 사업에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E2 투자자로 투자를 하실 경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사업체를 구입하시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사업을 창업을 하시는 방법이 있겠고, 네. 세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사업체에 자본, 돈이죠. 자본을 투자하셔서 사업체의 50%나 50% 이상의 오너 또는 주주로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이 E2 투자자 신분을 받으신 분은
처음에 2년의 체류 신분을 받으시고 2년마다 신분을 사업을 운영하시는 동안은 반영구적으로 계속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주 신청자의 배우자는 워크 퍼밋을 받을 수가 있고 자녀들은 만 21세가 될 때까지 공립학교를 다닐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비이민 신분입니다. 솔직히 비이민 신분으로서 가장 받기가 확실하고 장점이 많은 비이민 신분인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임성화 변호사께서 지금 한 3가지 정도의 E2 투자자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선 이 3가지 방법 중에서 어떠한 방법이 요즘 같은 불경기 속에서 제일 괜찮은 그 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정확히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딱 잘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위험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시기인 만큼 확률적으로 좀 더 투자 금액을 안전히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우선 사실 사업을 창업한다는 건 시기적으로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요즘 같은 불경기가 아니라도 보통 창업을 한 사업체는 첫 1년 사이 90%가 실패를 한다라고 통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창업하는 건 요즘 같은 시기엔 마지막 옵션으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제비청취자 여러분들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잘 들으셔야 될 것 같군요. 네. 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사업체를 매입을 하시거나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사업체 50% 이상의 오너가 되며 E2를 받는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이 둘 중 어떠한 투자가 더 안전한지는 사업체의 재정 상태와 시장 조사 등을 통해 사업체가 얼마나 튼튼하고 발전성이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고려해 보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투자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다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우선 기존에 있는 사업체의 50% 이상의 오너로서 투자를 했을 경우 상황에 따라 투자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기존 사업체에 투자 시 투자 계약서를 작성해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사업을 종결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을 때 사업의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역을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문서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외에도 비공식적일 수 있겠으나 사업이 잘 안 될 경우엔 투자 금액을 전에 가까이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에 동의를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E2를 신청할 땐 투자 금액을 다 잃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 내용을 담당 변호사와 잘 상의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3가지 방법의 투자 중 하나로 E2를 받기 원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나 주의할 점이라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사업체 창업 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아셔야 할 건 사업체를 창업을 하는 경우라도 기존 사업체를 매입하시거나 기존에 존재하는 사업체에 투자를 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실질적 투자를 하셔야 하며 투자 금액도 다른 E2 투자와 마찬가지로 같다는 걸 아셔야 될 겁니다. 네. 사업체를 창업을 하실 경우도 역시 꼭 100% 오너십을 가져야만 되는 건 아니고 50%나 50% 이상의 사업체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투자 금액을 50%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너십이 반만 되는 거지 투자 금액이 반으로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실 경우 일정 금액이 실질적으로 쓰여졌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체 은행 구자에 돈을 입금시킨 걸로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일정 금액을 실질적으로 쓰셨어야 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일 정도로 사업체를 셋업을 해 네. 사진을 찍어 놓는 게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사업체가 아직도 셋업하는 준비 단계밖에 안 됐을 경우는 사업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 놓으셔야 E2를 받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업체를 창업을 하실 경우는 꼭 좋은 장소를 잘 찾으셔야 되겠고 좋은 조건으로
임대 계약서를 받아 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사업체를 매입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보통 기존에 있는 사업체를 매입하는 경우는 사업체 부동산 중개인들을 통해 사업체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사업체 중개인 회사들은 대부분 같은 회사 내에서만 사업체 리스팅을 서로 공개합니다.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동산 회사의 중개인들을 통해 사업체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회사 중 사업체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많은 돈을 들여 사업체 리스팅을 보유할 수 있는 멤버십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체 리스팅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사업체 주인이 부동산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주인이 직접 하는 사업체도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꼭 매상 체크업을 꼼꼼히 잘 하시길 바라고 계약서 작성 시 꼭 좋은 조건의 임대 계약서를 받는 조건을 명시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 금액이 부족하실 경우 오노 캐리라는 형태로 사업체를 매입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노 캐리란 일정 금액은 지분을 하지만 그 차액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셀러한테 갚아가겠다는 계약을 말합니다. 네. 이 경우 차액을 투자 금액으로 간주해 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경우도 50% 오너로 사업체를 매입할 수 있으나 사업체 창업 시와 마찬가지로 오너십만 50% 받는 거지 투자 금액이 50%가 주는 건 아니다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기존에 있는 사업체의 오너십을 50% 이상 받게 될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이 경우는 기존에 있는 사업체가 법인이 아닐 경우는 우선 법인을 꼭 설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법인이란 주식회사라든가 하는 법인체를 말하게 되죠. 법인일 경우에는 오너십을 쉽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인 서류에 오너십을 넘겨주는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일 경우는 주식을 50% 팔 수가 있겠고요. 이 내용을 여러 가지 법인 서류에 문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꼭 투자 금액이 쓰여졌다는 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사업체 은행 계좌에 투자 금액을 입금시킴으로 투자를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입금된 투자 금액은 사업 운영을 위해 투자된 금액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돈을 다시 찾으시려고 하시면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너십을 50% 이상 받으시면서 이투를 받으실 경우는 여러 가지 서류를 잘 문서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일을 진행시키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투자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이투를 받으실 경우는 투자를 25만 불 이상 하시길 권하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신분을 이투로 변경하실 경우는 5만 불 이상 투자를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투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의 금액은 투자하셔야 이투를 무난히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물경기엔 투자 금액을 줄이고 신분 변경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투 관련해가지고 예화를 하나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뉴멕시코에 계신 그 클라이언트신데요. 그 아이스크림, 요거트 같은 걸 파는 그런 이제 그 사업체를 이제 차리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총 투자 금액이 34,000불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 중에 16,000불은 개인 크레딧 카드를 써가지고 그런 요거트 샵에 그 진열하는 그런 진열기 같은 게 있어요. 그거 2개를 샀고 크레딧 카드로요? 크레딧 카드로. 네. 나머지는 아예 회사가 셋업이 되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사진을 보냈는데 안에 아무것도 셋업 안 된 걸 보내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네. 사진은 집어넣지 말자. 네, 그렇게 하고 그 대신 그 비즈니스 플랜을 갖다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굉장히 길게 많이 짰어요. 꼼꼼하게. 네, 근데 제가 이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케이스. 그래서 네.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하지 말자. 근데 끝까지 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안 될 수 있다. 네. 끝까지 해달라 그러셔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승인되고 나서 좀 놀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34,000불만 투자하시고 이투를 받으시려고 그러시거나 또 그중에 뭐 개인 크레딧 카드를 써가지고 투자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거나 네. 사업체가 셋업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신청하시려고 그러는 거는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하지만 네. 항상 그거 신청을 해놓고도 걱정을 좀 심히 해야 되는 그런 네. 신청이기 때문에 좀 이런 거는 피해서 아까 말씀드린 5만 불 이상 투자하시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서 셋업이
비즈니스 셋업된 상태에서 신청하시는 게 안전하시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청취자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E2 비자를 소액의 투자로 캐나다나 멕시코에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던데 저도 약 10만 불의 투자로 멕시코나 캐나다에 있는 미 대사관을 통해 해외 여행이 가능한 E2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해 오셨거든요. 네. 안타깝게도 지금은 힘든 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전에는 3국에 있는 미 대사관을 통해 E2 비자 받는 게 가능했었으나 이제는 제3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는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25만 불 이상 투자를 하셔야 안전하겠고 꼭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을 통해 E2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그렇군요. 네, 뭐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오늘의 토픽 투자 비자 E2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나요? 네, 다음 주에는 취업을 통해 비이민 신분을 받거나 영주권 또는 이민 비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취업 비이민 신분을 스폰서 회사를 통해 받으면 영주권으로 이어진다고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취업을 통한 이민을 진행시킬 때 어떠한 방법이 적합하고 또 어떠한 자격 조건이 해당이 되시는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비이민 취업 신분과 취업을 통한 이민 진행과의 관계성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해당자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역시 중요한 이민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요. 또한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그 질문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팩스 번호, 제비주간방송의 보도국 팩스 번호 213-637-7166번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민 관련 질문들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다음 주에 저희가 다시 수요일 날 이민법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 다음 주에 그 질문들을 모아서 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답변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상호 변호사와 함께 재미있는 이민법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임상호 변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1월 5일 수요일 이브닝 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피로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본 사람이 추천하는 고기 무제한.